네, 안녕하세요. 공돌 투자자입니다. 네, 연휴 뒤에 오늘 장이 열렸는데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.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다 올랐고요. 일단 외국인이 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양시장 다 올랐습니다. 아마 그 환율이 좀 떨어지는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외국인이 들어오는 데에는. 네, 그렇고요. 다만 이제 코스닥 거래대금이 아직도 5.5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. 오늘 시장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. 하나에어로스페이스, 하나시스템, 현대로템, 사면, 한국항공우주, LIG 넥스원 이런 그 방산 쪽 이게 엄청나게 올랐는데요. 오늘 방산 쪽은 뭐 호재가 되게 많았습니다. 그래서 캐나다가 이제 잠수함 도입 사업이 있는데 이게 한국 그 컨소시엄으로 참여한다는 소식이 있었고 규모가 33조라고 해요. 그리고 이제 또 쉬는 사이에 그 오늘 오전이었나 인도랑 이제 파키스탄이랑 무력 충돌한다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제 방산 쪽에 또 수급이 쏠리는 하나의 뉴스가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미국이 함정의 그 MRO, 그러니까 유지 보수 같은 것들을 이제 한국 기업에 맡겼었는데 이제 한국 기업들이 좀 손이 빠르잖아요.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만족스러웠는지 군용기까지 이제 MRO 협력을 추진한다는 소리가 있어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해서 방산주들이 굉장히 올랐습니다. 제가 방산주를 바라보는 그런 그 매매 관점은 뭐 오늘 뭐 매매는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뭐 그 매매 자리가 있다면 뭐 큰 무리 없이 베팅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악재 나올 게 뭐 크지 않고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악재 나올 소지들이 많지만 이 방산 쪽은 좀 그런 것들이 좀 적은 편이고요. 일단 재료 노출에 대한 것들도 뭐 당장은 뭐 크지 않아서 뭐 실적도 받쳐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매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특징입니다. 오리엔트 전공, 형제 INC, 계룡건설, 상지건설, 코나이, 뭐 웹캐시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후보 관련주들이 인맥주나 그 다음에 정책주 할 거 없이 모두 급등을 했습니다. 오늘 장중에 뉴스가 있었죠. 이재명 그 대법 쪽에서 파기환송을 해서 2심으로 다시 돌려보냈잖아요. 그 2심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이 연기를 요청을 했고 그 고법이 그걸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파기환송심을 연기를 했습니다. 그럼 대선 뒤인 6월 18일로 연기를 했고 공직선거법 이외에도 다른 재판들도 대부분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이제 명분으로 해서 대부분의 이제 재판들이 대선 뒤로 밀리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대선까지 뭐 가장 큰 장애물이 없어지는 셈이잖아요. 그래서 인맥주랑 그다음 정책주 다 많이 올랐습니다. 상한가 친 종목들도 많았고 상지건설, 뭐 웨캐시 포함해서 코나아이까지 이제 상한가 친 종목들도 많았고 네, 대부분의 정책주들, 인맥주들이 상승을 보였습니다. 이제 대선 같은 경우에는 6월 3일이 대선일이잖아요. 6월 3일이면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. 한 달도 안 남았고 6월 3일이 이제 화요일인데 한 주, 두 주, 3주, 한 4주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일 수로 따지면은 20일 정도 될까요?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슬슬 재료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제 재료 노출을 걱정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. 이제 마지막 불꽃이 아닐까 싶고 이제부터는 대선주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소극적으로 매매를 할 것 같아요. 비중을 많이 줄인 상태에서 매매를 할 것 같고, 일단 이제 그 재료 노출일이 점점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염두를 해놓고 이제 마지막 설거지가 될 수 있다. 내가 가졌을 때 마지막 설거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. 네, 그리고 한 가지 또 특징은 시공테크 포함해서 그 한덕수 관련주들이 이제 오늘 큰 조정을 보였고 반면에 거래대금 상위에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평화홀딩스라던가 대형포장이라던가 김문수 관련주는 대거 상승을 했습니다. 아마 지금 한덕수랑 김문수랑 그 단일화 협상하고 있는데 뭐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중론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그죠? 그래서 그 뭐 주말 사이에 뭐 굉장한 뉴스들이 많았죠. 일단 뭐 김문수 후보가 일단 그 후보로 결정이 됐는데 그 당에서 뽑힌 후보를 그 당의 지도부가 전혀 지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그거에 약간 빡친 김문수랑 이제 한덕수의 그 단일화가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. 그러던 도중에 이제 장 끝나고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선 후보를 등록을 안 한다라고 하는 한덕수 쪽의 그런 의견이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도 한덕수 관련주는 많이 빠지고 김문수 관련주는 좀 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는
좀 뒤에서 그 대선 쪽 좀 일정을 가지고 좀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. 그래서 한덕수, 김문수 관련주에 대한 저의 그런 관점은 뭐 자리가 오더라도 안 하거나 엄청나게 줄여서 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양 후보다 어쨌든 사퇴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. 사퇴하면 끝이거든요. 사퇴하면 그 관련주들은 끝이기 때문에 아주 비중을 줄여서 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일단 지지율도 양 후보다 낮기 때문에 뭐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안 하거나 아주 줄여서 매매할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엔. 그리고 오늘 좀 특징 중에 하나는 ABL 바이오랑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그 바이오주들이 많이 빠졌어요. 셀트리온도 1% 넘게 빠졌고요.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%, 그 다음에 ABL 바이오는 8% 넘게 빠졌는데 트럼프가 이제 의약품에 대해서 품목별 관세 발표를 예고했는데 2주 내에 발표했다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관세가 되게 되면 이제 수출이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그 약품 생산하는 바이오 업종들이 좀 약했습니다. 그래서 대선 관련해서 일정을 봐야 됩니다. 대선은 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. 매매에 있어서. 정치색은 다 빼고 그냥 일정이랑 그 나와 있는 그런 여론조사 추이 이런 것들만 보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. 매매를 하는데 뭐 정치색 넣는다고 그거를 이제 매매에 반영하게 되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5월 7일이 공보물 인쇄 발주예요. 오늘이죠. 일단 한 가지 중요한 일정이 오늘로 끝난 겁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 단일화에 있어서 좀 중요할 수 있거든요. 왜냐하면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이 없기 때문에 공보물 인쇄를 자기 돈을 박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허들이 될 수 있는 거고요. 그러면 5월 11일은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입니다. 이 전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일단 한덕수 후보가 사퇴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게 뭐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1일 이게 일요일이에요.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내일이 사실상 내일이랑 모레가 사실상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마지막 이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11일 전까지 뭔가 포지션을 가져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아주 줄이거나 안 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25일이 이제 투표용지 인쇄일인데 투표용지 인쇄일 이후에 단일화를 한다면 이제 투표용지에는 있는 거예요. 사람 이름이 있기 때문에 사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일화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요 세 개가 이제 단일화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날짜고 가장 중요한 날짜는 이 11일입니다. 11일. 왜냐면 대선 후보 등록을 마감을 한 상태에서 양 후보 다 만약에 등록을 한 상태면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의 지원을 받기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. 아마 마감일 이후에 단일화를 하게 되면 그 경우에 만약에 국힘이 만약에 한덕수 후보를 도와준다면 아마 뭐 법적인 이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아마 쇼부가 나야 될 거예요.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날짜이기 때문에 11일 이전에 뭔가 양 후보에 대한 관련주를 가져가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오히려 이제 단일화가 된 이후 시점이라면 어느 한 후보에 대한 어떤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날이죠. 뭐 6월 3일, 뭐 주식에서도 그렇지만 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6월 3일은 이제 대선이에요. 이게 재료가 완전히 노출되는 날이죠. 근데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론조사 추이가 한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잖아요. 이런 경우에는 재료 노출이 이미 어느 정도 된 상태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6월 3일보다 훨씬 전에 대선주의 생명이 닿을 확률이 높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는 조심히 매매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. 그래서 주식을 할 때는 뭐 대선주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매매해야 될지 아마 오늘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일단 이번 대선은 이렇게 끝이 나면 다음 대선이 이제 5년 후에 또 있으면 그때는 이번 그 주기의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때 또 수익을 많이 내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번 대선 추이들을 잘 경험해 보시길 네,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제가 매매했던 내용들이 뭐 이렇습니다. 그래서 뭐 대선주 같은 경우에는 대선주가 뭐 어느 선에서 산다, 어느 선에서 산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. 위험하다기보다 좀 말이 안 돼요. 왜냐면 내가 살려고 하는 그런 매수 자리에서 그때 뭐 뉴스가 악재가 나오면 어쩔 거예요. 그러면 뭐 차트고 뭐가 없습니다. 그냥 내리꽂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대선주는 그런 어떤 그 기술적 지표 관점에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어떤 뉴스 플로우 관점에서 좀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. 오히려 좀 깊게 빠졌을 때 잡아 들어가는 것들이 좀 좋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런 관점에서 저는 좀 매매를 했고 그래서 뭐 성공했던 거는 뭐 솔트룩스, 뭐 실패했던 건 우듬지팜 뭐 이런 거 있습니다. 어쨌든
그 1등 주자 안에서 일단 좀 매매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. 네, 뭐 미스터 블루도 마찬가지고요. 네, 토마토 시스템, 뭐 한국 패키지에 이르기까지 1등 주자 위주로 약간 좀 더 깊은 눌림에서 좀 매매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대선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방산주 같은 그런 어떤 뭐 구체적인 그 재료 소멸일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재료가 좀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과는 좀 매매 스타일이 많이 다릅니다. 뉴스 플로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정치적인 그런 뉴스들 그런 것들을 좀 더 살펴보면서 매매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다행히 뭐 오늘 수익이 났습니다. 네, 크진 않지만 네, 오늘 브리핑을 이대로 마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